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드디어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이백, 두보, 소동파 같은 중국의 대문호들을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바로 우리 땅, 조선 팔도를 누비며 술과 해악으로 세상을 비웃었던 전설적인 인물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갓 쓰고 죽장 짚은 방랑의 아이콘, 바로 난고 김병연. 우리에게는 김삿갓으로 훨씬 더 유명한 분이죠. 김삿갓 하면 보통 재미있는 욕설시를 쓴 사람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다룰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를 욕해서 장원급제를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김삿갓의 인생은 요즘 말로 하면 막장 드라마보다 더 기구합니다. 그가 평생 삿갓을 쓰고 하늘을 보지 못한 채 떠돌아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를 글로써 죽인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제1화에서는 그 충격적인 운명의 장난을 다뤄보겠습니다. 할아버지를 글로 죽였다니 무슨 폐륜 같은 소리인가요? 이야기를 하려면 1811년 조선 순조 때 일어난 홍경래의 난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평안도는 차별받는 지역이었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평안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만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것이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 난을 진압하는 최전선에 김삿갓의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평안도 선천의 방어사, 즉 군사 책임자가 바로 김익순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잘 나가는 무관이었죠. 안동 김씨면 당시 세도 정치의 핵심 가문,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런 집안 사람이 반란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요? 네, 반란군이 쳐들어오자 김익순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허무하게 항복해버립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반란군에게 술까지 바치며 목숨을 구걸했다는 겁니다. 아, 무관으로서 최악의 행동이네요. 당시 다른 지역 수령들은 끝까지 싸우다 순절했습니다. 특히 가산군수 정씨는 성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해 충신으로 추앙받았죠. 그런데 김익순은 결국 난이 진압된 후 그는 대역죄인으로 처형당하고 집안은 풍비박산, 즉 패족이 됩니다. 패족이요? 패족이란 역적의 가문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벼슬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양반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분증에 빨간 줄이 그어져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과 같죠. 아, 집안이 역적으로 몰렸으니 자손들이 고생했겠군요. 다행히 김삿갓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강원도 영월 산골로 숨어들어 간신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벼슬을 하다 돌아가셨다고만 하고 할아버지가 역적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겨서 키웠죠. 김삿갓, 즉 김병연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글 공부를 하며 자랍니다.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인데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김병연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영월 관아에서 열린 백일장에 나갔는데 백일장이란 오늘날 모의고사 같은 것으로 과거 시험 준비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시제, 즉 시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충신 정씨의 충절을 논하고 역적 김익순을 통렬하게 꾸짖으라. 세상에, 이건 운명의 장난이라기보다 잔인한 우연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김병연이 그동안 한문 실력을 갈고 닦았던 모든 재능을 이 글에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글재주가 뛰어났던 그는 김익순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명문을 써냅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한마디로 완벽한 비판문이었습니다. 너는 한 번 죽어서는 그 죄가 가벼우니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조상들 앞에 무슨 낯으로 서겠느냐. 개나 돼지만도 못하다. 젊은 선비의 의분이 담긴 그야말로 완벽한 탄핵문이었죠.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장원이었습니다. 심사관들이 박수를 치며 칭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젊은이의 문장력과 의리를 보라 하고 말이죠. 장원급제라니 기뻐서 집에 달려갔겠네요. 네, 득이양양하게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장원 소식을 알렸겠죠. 그러자 어머니가 통곡하며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네가 욕한 그 김익순이 바로 네 친할아버지다. 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어요. 충격 그 자체였죠. 유교 사회에서 자손이 조상을, 그것도 할아버지를 가장 심한 말로 욕보였으니 이는 씻을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다 결심합니다.
나는 조상을 욕보인 죄인이니 감히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큼지막한 삿갓을 눌러 쓰고 가족을 뒤로 한 채 영원한 방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김병현이 죽고 김삿갓이 태어난 순간이죠. 그 운명적인 글, 한 구절씩 뜯어서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 비장하면서도 날카로운 문장을 감상해 보시죠. 한 구절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익순을 탄핵하는 글, 탄 김익순 문에서입니다. 망군 시일 우망친, 임금을 잊은 그날 조상마저 잊었으니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충성도, 자손으로서 조상에 대한 효도도 모두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만사 유경 일사인,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고 한 번 죽는 것이 그나마 어질다 하겠네. 그 죄가 너무 커서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강렬한 비판입니다. 평생 일작 경수인, 평생 누린 벼슬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뿐, 일작은 한 잔의 술이자 관직을 뜻하는 이중적 표현입니다. 벼슬아치로 살았던 모든 세월이 수치스럽다는 의미죠. 후세 수칭 청백인. 후세 그 누가 그대를 청백리라 하겠는가. 청백리는 깨끗하고 결백한 관리를 말합니다. 역사에 영원히 오명을 남기리라는 저주입니다. 혼비탕화 장위귀. 혼은 끓는 물과 불 속으로 날아가 영원히 귀신이 될 것이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골거 임천 역불민. 뼈는 산천에 묻힌다 한들 백성조차 되지 못하리라. 죽어서 귀신이 되어도 고통받고 육신이 땅에 묻혀도 조선의 백성으로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날카롭네요. 자기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면 절대 쓸 수 없는 글이죠. 바로 그 아이러니가 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효심 깊고 재능 있는 젊은이가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조상을 욕보인 것이니까요. 만 번 죽어도 죄가 가볍다. 자기 핏줄인 줄 모르고 쓴 글이라 더 가슴이 아프네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거대한 슬픔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양반 사회의 위선을 찢어발기나 자유로운 시인이 될 수 있었죠.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시작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조선 최고의 천재 시인을 얻게 된 셈이네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화부터는 삿갓을 쓴 그가 세상 밖으로 나가 어떤 파란방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본격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집을 떠난 김삿갓, 과연 세상은 그를 환영해 주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춥고 배고픈 나그네의 설움을 기가 막힌 유머로 승화시킨 에피소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김삿갓 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희는 죽장 짚고 다음 2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